네, 선생님. 예, 예. 이번 시간 예. 용띠의 상반기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예. 제가 알기론 예, 예. 용띠가 이번에 삼재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 과연 예. 삼재인 용띠의 상반기 운세는 어떨지. 상반기 운세는 전반적으로 이제 좋은 분도 있고 나쁜 분도 있는데, 악삼재 들어온 분도 있고 또 복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용띠들이 올해는 좀 안 좋죠. 나이 들어서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돌아가실 운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띠들이 올해 호랑이를 만나거든요. 호랑이를 만나다 보니까 잘 풀리는 사람은 잘 풀리고 못 풀리는 사람은 못 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용띠들이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고집이 세요. 두 번째, 타입이 잘 안 돼요. 세 번째,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네 얘기가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소유과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기보다는 구두쇠가 많죠. 웬만해서 잘 안 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좋은 부분은 좋은데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제 저 사람은 맨날 얻어먹으려만 한다, 그렇게 비칠 수도 있고요. 용띠들이 보면 이제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덜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이나 주식, 증권회사나 이런 쪽으로, 보험회사나 그 다음에 법인팀이나 이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23살 용띠 경진생을 한번 봅시다. 올해는 운수가 안 좋아요. 운수가 안 좋아서 흉이라고 하거든요. 이분들이 올해 많이 방황을 하죠. 그 다음에 의절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낙담도 합니다. 이분들이 이사나 이동이나 투자 같은 거 하게 되면 많은 실패를 보죠. 손해를 보고요. 그 다음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뭔 사기를 당하냐?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올 수 있고요. 육체적인 부분으로 올 수도 있고요. 마음적으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저는 사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단계 같은데, 종교단체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그런데 봉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올해 취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고 싶은 분들은 취직은 돼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쪽으로 공부하시고, 학교를 다시 복학을 하거나 학교를 다시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학교 다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학교는 그렇고 지금 나는 이제 학원을 다녀서 뭔가를 배워서, 아니면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봐서 어디를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차라리 올해는 공부하는 해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외국은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외국을 나가게 되면 안 좋은 꼴을 당하죠. 그래서 올해는 외국 나갈 운은 없거든요. 외국 나가지 말으시고, 그 다음에 남일에 너무 나서지 마라. 감나라 콩나라. 남자들은 의협심에, 그 다음에 의리 때문에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일에 나서지 마라. 근데 이제 지나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그런 건 도와주시고요.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뭔가를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런 몸을 도와줘도 되는데, 쓸데없이 저기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가서 괜히 끼가지고 관제에 끼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고시나 행정고시, 지방고시는 올해 시험을 보면 합격할 확률이 많죠. 그걸 저는 99%라고 볼게요.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금전 욕심을 너무 내지 마라. 금전 욕심을 너무 내게 되면은 그만큼 나가게 돼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나이가 어리지만 금전 욕심을 너무 내지 마라. 이성 교제는 올해 실패를 보죠. 올해 이성 교제는 실패를 보니까 너무 남자는 여자는 남자한테 목을 매지 마라. 결국은 실패를 볼 확률이 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5살 용띠 무진생을 보겠습니다. 이분들도 삼재인데 올해가 운수가 이분들이 좀 안 좋죠. 이분들도 안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
뜻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쏘가지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신경질 내지 말고 쏘가지 부리지 마라. 왜? 본인은 그럴 수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쏘가지 내지 마라.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상사가 괴롭히든 밑에 사람이 말을 안 듣든 개인 일을 하는 사람은 자잘구하게 자꾸 다치든 아프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든 그럴 수가 있고요. 한 십몇 년 만에 연락 온 친구가 왔는데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받을 것 같잖아요. 돈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너무 욕심을 내지 마라. 올해 이사나 이동이나 투자나 동업이나 신규 사업 이거 통틀어서 올해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크게 손해를 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무진생들이 이사는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은 꼭 이사를 하고 해야겠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다. 이사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본인들 생일 전에 이사하시고요. 생일이 지났다. 그러면은 방향을 잘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북쪽으로 대장군도 있고요. 북쪽으로 삼살방어도 있으니까 북쪽으로는 가지 마시고 그 다른 방향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 아니면 무진생 이분이 임신을 했다, 임신 기간에는 이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애를 낳는데 돌이 안 지났다 그러면 돌 지나서 이사하시고요. 그 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아기가 많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나 동기간 심하게 다툴 수가 있어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밥 먹다가도 다툴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다툴 수 있고, 어디 여행 가가지고 놀러 갔다가도 괜히 다투고 삐져가지고 그냥 저 혼자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승질내지 마시고. 그러면 여성분들을 보면은, 여성분들은 무진생인데 여성분들이 올해 운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액땜이 됩니다. 그러면 임신을 하면은 운이 안 좋은데 임신을 하면 그게 좋냐 그러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운이 반전돼요. 그래서 운이 좋아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몸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그걸로 액땜이 되니까 아기도 좋고 본인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7 용띠 병진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운수는 대박이 납니다. 복삼재라고 하죠, 흔히들. 제가 볼 적에 복삼재예요. 제 주관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분들은 복삼재입니다. 올해 금전운, 문서운, 매매운이 들어와 있어요. 금전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0원을 투자해서 10,000원을 벌 수가 있고 10만원을 투자를 해서 100만원을 벌 수 있는 그런 운이다. 근데 너는 너무 돈을 갑자기 확 벌어버리면은 또 사고가 따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 관리 잘 하시고요.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집을 팔든지 사든지 경매 입찰을 보든지 이런 문서운도 들어오거든요. 몇 년 전에부터 내놨는데 안 나갔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거 좀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올해는 굳이 방법 안 해도 됩니다. 집이 나갈 수 있으니까, 물건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분들 매입은 있냐? 매입은 없어요. 매입할 생각 하지 마시고, 파는 건 좋아요. 파는 건 좋은데 매입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동하고 이사하고 투자, 귀인, 횡재운이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도 그냥 노트복권 같은 거, 주택복권 같은 거 그런 거 한번 사봤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맨날 사지 마시고요. 그래도 꿈 좀 잘 꿨으면 사시고 꿈 안 좋은 꿨으면 사지 마요. 적당하게 하시면 좋고요. 신규 사업이나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라.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고 신규 사업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라. 근데 이분들이 보면은 잔고를 많이 재거든요. 잔고를 많이 재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하긴 하는데, 이분들이 보기보다는 속이 좁죠. 병진생들이요. 어찌 보면 참 철두철미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좀 속이 좁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과감하게 질러도 된다. 그 다음에 주식,
증권 뭐 비트코인 같은 건 가을부터 괜찮아지니까 그쪽도 한번 노려볼 만하고요. 2월, 4월, 9월 달에 화재수가 들어와요. 화재수가 들어오는데 전기 누전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뭐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담배를 피다가 잘못 껐는데 불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슴에 불이 확 난다든지 화병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전기 누전 같은 거 조심했으면 좋겠고, 본인들은 조심하는데 왜 불이 날까? 혹시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면 전기 코드 같은 거 만질 때 될 수 있으면 못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가스레인지에다가 뭐 올려놓고 끓여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불 제대로 안 꺼가지고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올려놔서 물이 끓었는데 그 물이 넘쳐가지고 애들이 화상 입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어른들이 부지이니까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0월은 9살 갑진생 용띠를 보면은요, 올해 운수는 대운이다. 그럼 아홉수라고 하는데 운수는 왜 대운이냐? 대운은 대운입니다. 그렇지만 운은 운대로 가고 아홉수는 아홉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수 때는 웬만하면 집을 짓지 마라, 이사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집을 리모델링 하지 마라. 그럼 집만 해당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이든 자기가 사업체든 이런 부분에서도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금전운, 장사운, 사업운, 직장운 이런 부분은 좋고요. 이제 이런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면 참 좋거든요. 여성분들을, 뭐 남자분들도 좋아요. 사회복지사 따서 그걸로 제 인생을 살아가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의료행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들어가도 참 좋죠. 아마 일 잘하실 거예요. 초상집은 아홉수니까 좀 가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초상집까지는 갔는데 그러면은 산소로 따라가도 되냐? 산소는 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산소를 따라가더라도 입관하는 거 보지 말고 하관하는 거 보지 마라. 따라가긴 따라가고 초상집은 갔는데 입관식하고 하관식은 안 봤으면 좋겠고요. 뭐 피치 못해서 이제 집안에서 뭐 어르신들이든 집안에서 돌아가시면 가야잖아요. 가야 하는데 그럴 때는 웬만하면 입관식, 하관식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올해 뼈마디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좀 그럴 수 있어요. 운은 좋아도 그런 것은 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을 등산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자빠지고 넘어져서 뼈를 다칠 수 있거든요. 뼈가 안 다치면 눈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고, 올해 신축이나 개축이나 중축 집을 수리하거나 짓는 것은 하지 마시고, 특히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과일 농사 짓거나 채소 농사 짓는 분들은 땅에 관정을 파잖아요. 올해는 관정 안 파는 게 좋습니다. 관정 잘 파가지고 자손들 앞길 맡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관정을 안 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위층이나 밑에 층이나 옆에 사는 분, 이웃 간에 사는 분들하고 올해 논쟁이 붙어요. 싸움이 나고요. 시끄럽고 말도 많고 탈도 많거든요. 하다못해 주차장에 주차하다가도 시비가 붙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막 승질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좋게 타협하고 화해하고 잘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법정까지 갈 수 있어요. 형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웬만하면 좋은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갔으면 좋겠고, 당사자는 괜찮은데 자식 때문이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자손들 있으면 잘 대화도 하고 확인도 하고 별일 있나 없나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71 용띠 임진생 이분들은 올해 대흉이거든요. 이 동갑내기들이 올해는 뜻하지 않게 세상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들은 괜찮은데 부인이 뭐 잘못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인이 용띠인데 신랑은 다른 띠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신랑이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이제 나이 드시면 부모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요양원을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프거나 치매가 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자식 때문에 속을 끓이고 동기간 때문에 속을 끓이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의 사건 사고가 올해 좀 있거든요. 여러모로 사건 사고가 있는데 특히 복을 입는 수가 들어와요. 상복이요. 복을 입는다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상복을 입는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다는 얘기죠. 그거 보고 상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이분들한테는 좀 귀향이면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해지에 사시는 분들은 시골로 귀농하도 좋고요. 시골로 내려와도 좋고, 그 다음에 좀 아픈 부분이 있었으면 빨리빨리 치료해서 수술했으면 좋겠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건강이 최고거든요. 건강이 최고지 뭐 별거 있어요. 건강 다음에 금전이니까 젊어서는 돈 벌려고 막 하는데 돈 벌다가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돈 다 나가고 그러면 본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건강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분들이 이제 70 하나니까 이분들이 뭐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새로운 직장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뭐 하겠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기존에 하시던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을 변화를 주지 말고 그냥 그 일만 계속 꾸준히 해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 운동 꾸준히 좀 하시고요. 뭐 뼈마디가 안 좋으니까 특히 용띠들이 뼈마디가 안 좋아요. 신경계통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딸내미한테 다리 밟아라, 아들내미한테 다리 밟아라, 허리 밟아라, 허리 주물러라 그러거든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뼈마디에 좋은 영양제 좀 많이 먹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